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조현식 박사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의 협상 균형점과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극한 어떤 대립으로 2019년 한 해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무역 문제를 가지고 협상점을 찾지 못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하죠. 하지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또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일단 2019년 상반기에는 극한 대립에서 좀 벗어나서 1차적인 어떤 협상의 모습들을 타협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극적인 갈등 봉합은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떤 무역 전쟁이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만약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한국 경제도 좋고 세계 경제 분위기도 좋은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또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주식시장이든지 혹은 세계 경제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전쟁이 가지고 오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경제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극적 타협점을 찾으면 단기적으로는 자산시장에 큰 어떤 호재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타결은 극단에 치닫는 그런 경쟁에서 어떤 충돌 국면에서 극단을 치닫는 충돌 국면에서는 벗어나겠지만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은 미중 간의 패권을 두고 한 패권 전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패권 전쟁의 향방이 끝나는 그때까지 아주 장기적으로 5년, 10년 혹은 20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타결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무역 전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모습의 무역 전쟁이 산발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한국 기업에게 또 한국에게 문제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어떤 극적 타협이 있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중요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다음 타겟은 일본, 한국, 중국이 될 겁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을 중국에서 끝낼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무역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한국과 독일, 일본 등의 그 다음에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서도 무역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만약 미국과 무역 전쟁에서 분명히 큰 손실을 볼 건데요.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될 텐데 중국은 그러한 것들을 양보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손해본 것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과는 장기적인 어떤 대응 전략으로 선회하겠지만 단기적 혹은 중기적까지는 중국이 미국에 당했던 것처럼 중국이 거꾸로 미국처럼 다른 나라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미국이 했던 방식들을 벤치마킹하면서 동일하게 그러한 나라들에게 역으로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압박함으로써 대미 간에 얻었던 손실들의 상당 부분을 만회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국이 사실은 한국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과 또 한국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극적 타결을 기대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고 세계의 어떤 무역 시장에 평화와 안정이 오고 무역 전쟁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좋은 어떤 국면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한국 기업의 수출도 예전의 모습들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균형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최대치를 제가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2020년 재선에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대미 수입을 대만, 한국, 멕시코나 캐나다 수준의 약 35에서 한 40%대로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5에서 2배 정도로 증가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의 한 1,000억 달러 정도 감소시키는 것. 2017년 대비로 하면 한 27% 정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두 가지가 트럼프가 원하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최대치가 될 것입니다.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최소치는 무엇일까요? 이 최소치도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대미 수입을 동남아, 독일, 일본 수준의 25 내지 30%대로 증가시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세를 동결하는 겁니다. 2018년, 2017년 대비 한 10%가 증가했는데요. 이것을 2018년 수준을 묶거나 혹은 2017년 수준으로 증가세를 동결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최소치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은 이 최소치와 최대치 사이 어느 선에서 일단 실질적인 어떤 수치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사실 미국의 이런 압박에도 중국이 뭐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 의 75.6%가 지금 미국에 의존 중인 상태입니다.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의 3,755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요. 2017년 중국의 GDP에 비하면 GDP 한 30% 정도가 되는 것이죠. 중국이 겉으로는 미국의 무역 전쟁에서 잘 선방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강경 대응을 펼치는 것 같지만 사실 중국이 마냥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무역 흑자의 75.6%가 미국에 의존되어 있었고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도 사실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관세 폭탄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을 동시에 하게 된다면 단기간에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이 최소 1,000억 달러 이상이 강제로 줄어들게 되면서 중국의 수출 기업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GDP 성장률 분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큰 타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사실은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타협을 한다라는 전제로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어떤 타협의 최소치와 최대치가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진핑이 원하는 최소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2018년 대미 무역 흑자액이 2017년보다 한 10% 정도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최소로 선방을 한다면 2017년 혹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의 미국에 대한 대미 무역 흑자액을 어떤 동결하는 수준에서 어떤 타협을 찾는다라는 것이 아마 최소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시진핑이 원하는 최대치는 2018년에 추가 무역 흑자 예상분인 한 375억 달러에다가 2017년 미국 무역 흑자액 2,760억 달러에서 한 5에서 27% 정도 감소되는 금액인 한 745억 달러 정도를 합친 대략 한 1,000억 달러 좀 넘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무역 수지 흑자의 감소분을 미국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시진핑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대치, 최소치들을 고려해 볼 때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를 본다면 양자 합의 가능한 내시 균형점은 최소점으로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 동결 수준,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의 대중 수출 한 자릿수 증가, 특히 자동차나 철강 등에서 한 자릿수의 또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최대점이라고 보면 2018년 증가 예상분인 한 375억 달러를 억제하고 최대 745억 달러 정도를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들의 어떤 목표 혹은 정치적 입장들을 고려할 때 미중 양자가 합의 가능한 내시 균형점은
아마 최소치로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동결되는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되는 것과 미국의 대중 수출 한 자릿수의 증가, 특히 자동차나 철강 등에서의 어떤 한 자릿수의 증가를 가시적인 어떤 수치로 만들어내는 것이겠고요. 최대점이라고 한다면 2018년 증가 예상분인 한 375억 달러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745억 달러 정도를 감소시키는 수준에서의 중국의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대중 무역 흑자 감소 분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이 한 10%포인트 이상 어떤 증가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합의 방식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러한 목표액에 합의한 목표액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서서히 감소시키는, 그리고 미국의 수출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분은 목표치에 대해서 서서히 감소시키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1, 2년 안에 빠르게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합의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합의 후에 중국의 대응 전략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 미국과 이렇게 불리한 합의를 한 이후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증가 및 자산버블 조절 실패의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한국에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감소한 만큼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의 감소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2019년 상반기에 1차의 어떤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무역 전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무역 전쟁은 그 다음 라운드로 진행돼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더 고난도의 전략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요. 합의안이 나오게 되면 중국은 실제적으로 커다란 어떤 손실을 보게 되죠. 무역 적자액을 감소시키고 대미 수출을 더 많이 받아주는,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양보를 하는 그러한 타협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손해를 크게 보겠죠. 그렇다면 중국은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내수시장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손해본 그 감소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은 자신들이 미국처럼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국가들,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무역 적자의 감소 시도를 통해서 대미 무역 적자 감소분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부와 한국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고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대응책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였습니다.